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립공원의 개발과 보존 노력이 상충하는 가운데 국립공원이 국민의 자산이란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코로나19 치료 의료진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어제 예방접종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를 없애고 지역화폐도 사용 가능한 공공배달 앱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거제시에서 시행됐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의 인수합병 반대를 외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립공원의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한 제1회 국립공원의 날이었습니다. 자연과 생태계의 가치를 드높이는 곳이 바로 국립공원이지만 줄곧 개발과 보존 노력이 상충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기후변화 시대의 국립공원은 국민의 자산이란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첫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 깃대종인 반달 가슴곰, 희어리를 비롯해 8,700여 종류의 동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16년에 걸친 노력 끝에 사라졌던 반달 가슴곰이 복원됐고 황폐해진 세석평전은 자연숲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다양한 동식물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어우러지는 천혜의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으로 보존과 현명한 이용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 같은 국립공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공원법이 공포된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돼야 한다는 게 공원법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리산만 해도 남원시는 산악철도를 추진 중이고 구례와 산청, 함양군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연공원법에 의거해서 자연공원법에 나와 있는 기본 원칙에 의거해서 국립공원을 관리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존 중심적인 관리 정책이 수립될 수밖에 없거든요. 가야산과 한려해상을 포함해 전국의 국립공원은 22곳, 전체 국토 면적의 약 4%를 차지합니다.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생태계의 보존과 복원 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어제부터 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경남에서도 코로나19 치료 의료진 1,300여 명이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된 날, 영남권 예방접종센터인 양산 부산대병원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하루 전 건에 해동한 백신을 수차례 흔든 뒤 희석제와 섞어 본격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많이 아픈가요? 괜찮은가요? 잠깐만 눌러주세요. 영남권 1호 접종자인 코로나19 격리실 담당 의료진을 시작으로 경남의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는 1,300여 명. 첫날 97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마스크를 벗거나 이런 날이 언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끝날 일이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그 기대하는 날이 올 거고 저어서 백신을 여러분들도 다 같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률은 52.8%. 우선 접종 대상자 가운데 14,000여 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69건의 이상 반응이 보고됐지만 모두 구토와 메스꺼움 등 경증 사례였습니다. 내일은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만 5천여 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착해 접종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한편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창원과 김해 등에서 8명이 추가됐으며 창원 60대 남성이 사망해 누적 사망자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소상공인의 배달 중개 수수료를 없애고 지역 화폐도 사용 가능한 공공배달 앱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거제시에서 시행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큰 기대 속에서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만 그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제시가 출시한 공공배달 앱 배달 올 거제입니다. 앱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메뉴를 주문하자
해당 가게의 단말기에 내역이 전송됩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거제시에서 공공 배달앱 서비스가 시행됐습니다. 여느 배달앱과 비슷한데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가입비가 전혀 없다는 게 특징. 최고 12%가 넘는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큽니다. 배달올 거제는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470여 개 업소가 참여했고 가맹 신청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없고 가맹비도 없어서 저희 가맹점주들은 되게 지금 환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저희들한테도 큰 힘이 되고 민관 협력형으로 지역사랑 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만큼 할인 행사도 진행해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수수료 부담, 광고비 부담, 가맹비 부담 이런 부분들을 대폭 줄이면서 소상공인들한테는 힘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제시에 이어 진주시와 통영시도 이달 안에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반면 창원시와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는 공공배달앱 도입을 보류했습니다. 민간 부문에 대한 공공의 과도한 개입, 예산 투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입니다. 기존 상용 배달앱과의 차별성 등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더해서 결국에는 지자체의 예산 부담까지 동반이 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좀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 경쟁력 확보를 과제로 남겨둔 가운데 도내에서도 공공배달앱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손식입니다. 오늘 활동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남 서부 지역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저녁 시간이 되면 비는 경남 전 지역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내륙 지역이 5에서 20mm, 남해안 지역은 10에서 40mm가량으로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기온이 올라도 여전히 아침 공기는 꽤 쌀쌀한 편인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4도, 진주 2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고요. 낮에는 창원 12도, 진주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밀양 1도, 함안은 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3도, 양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산청 0도, 합천은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0도, 합천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온화한 남풍이 불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우 조선해양의 매각 발표가 난 지 2년이 넘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구조조정 등을 우려하면서 인수합병을 반대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경상남도의 역할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경남도청 앞에 천막이 들어섰습니다. 2년 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발표 이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대우조선 노조가 매각을 반대하는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피해갈 수 없는 데다 경남의 기자재 업체 1,300여 곳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운영하고 있는 자회사 기자재 업체를 100% 전량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자재 업체는 불을 보듯 줄도산이 이어질 것으로.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일정 부분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그거를 지을 수 있는 고기량자 확보가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인력 유출 등의 이슈 등을 지금 좀 해결하는 것이 지금 시급한 현안이 아닌가. 노조 측은 경상남도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매각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 거제시처럼 김경수 도지사도 정부의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해달라는 겁니다. 경남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우조선 매각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는 게
이후 거제 경제와 더 나아가서는 경남 지역 경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기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 인수기한은 6월 말.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어제 3월 3일은 숫자 3이 2번 겹치면서 삼겹살 데이로 불리기도 하죠. 이 삼겹살을 비롯한 돼지고기 소비를 늘려서 국내 양돈 농가를 돕자는 뜻으로 해마다 행사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농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3월 3일 삼겹살 데이를 맞아 돼지고기를 평소보다 30% 넘게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소비를 늘리는 게 목적인데 팔리는 부위는 대부분 삼겹살입니다. 평소에는 비싸가지고 좀 부담이 되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삼삼데이고 하니까 그래서 좀 많이 샀어요. 문제는 소비자들이 유독 삼겹살만 찾다 보니 돼지고기 가격이 왜곡된다는 점입니다. 삼겹살 가격은 지난 3년 동안 21% 오른 반면 갈비와 앞다리살 등 저지방 부위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수입 삼겹살 가격까지 요동치면서 덩달아 12%나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일본과 중국, 프랑스, 캐나다 등 전 세계 10개 나라 평균보다 2.3배 비싼 삼겹살을 먹고 있습니다.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통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을 반영해서 판매하기보다는 본인들이 그동안 유지했던 가격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렇다고 농가에 큰 보탬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삼겹살 가격이 계속 오른 반면 산지의 돼지고기 가격은 오히려 4.9%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산지 돼지고기 가격과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무려 5.8배나 차이 났습니다. 코로나19에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외식도 줄면서 삼겹살을 제외한 저지방 부위의 돼지고기는 재고가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꾸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앞다리나 뒷다리살도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품종 개량도 하고. 대형 유통업체들의 할인 공세로 잠시나마 삼겹살을 싼 값에 즐기지만 금세 금겹살이 되는 현실. 삼겹살 데이가 여전히 필요하냐는 푸념이 농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어제 저녁 8시 6분쯤 진주시 가좌동 경상대학교 앞에서 계양 오거리 방면으로 가던 승용차가 근처 편의점으로 돌진해 운전자 24살 A씨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청 환원 진주시민운동본부가 어제 진주 성내 영남 포정사 문로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진주시민운동본부는 도청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부산으로 이전하는 잘못된 역사로 진주와 서부 경남은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몰리고 있다며 서부 지역 균형 발전의 시발점인 도청 진주 환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 두모마을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복합 쉼터 조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스마트 복합 쉼터는 국도변 쉼터의 체험과 관람, 정보 제공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두모마을에는 35억 원이 투입돼 올해 말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동군이 친환경 백신 접종 센터 설치를 위해 어제 어썸레이, 포스큐브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동형 친환경 백신 접종 센터는 올 상반기 중에 설치할 예정이며 백신 접종 센터로 사용한 후에는 내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의 의료센터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동남권 1시간 생활권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정부에 17건의 철도망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창원에서 울산, 대구와 창원을 순환하는 메가시티 급행철도와 경전선 고속화 등 17건으로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다면 동남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수십 년째 추진되지 않고 있는 대전 통영 간 고속도로의 거제 연장 사업과 관련해 남부 내륙철도 해상 구간의 복층화로 해결하자는 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속도로와 철도의 복층화 추진은 전례가 없는 사업이지만 발상의 전환이며 경제성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표병호 경남도의원의 출산 장려 발언을 두고 정의당 양산시 위원회가 청년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표 의원은 지난달 27일 경남 청년정책 네트워크 3기 발대식에 참석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결혼을 일찍 해 출산을 많이 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온라인 실시간 대화방에는 청년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표 의원은 경남도의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걱정되는 마음의 한 발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남교육청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채용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새학기를 앞두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채용에 나섰지만 정원 81명 가운데 63명밖에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채용된 63명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부족한 중등부 교사는 다음 달에 추가 채용에 나설 계획입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103개 회원기업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상인은 지난 1월 중순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진행한 캠페인에 103개 기업이 참여해 식당과 소모품, 화훼업체에서 6억 8천여만 원을 선결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시가 탄소 중립 정책을 실현할 기후위기 대응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수소산업과 미래교통, 재생에너지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19명으로 꾸려진 위원회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2년 동안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방안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탄소 감소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황재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 의원은 최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개정해 인천에서도 항공정비 사업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은 도약하려는 경남의 항공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의 효율성과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부정적이라며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인제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이 재학생들을 위해 자율기부에 참여한 결과 석 달 동안 230여 명이 참여해 5억여 원의 발전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비대면 수업 환경 개선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함안군은 관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이에 따라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이 월동하는 이달 말까지 사업비 6억 원을 들여 재선충병 감염목 7천여 그루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체육회와 학교체육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코로나19로 학생 체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형 학교 운동부를 육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한 스마트 앱 IP핏을 개발 중인데 앱에 담길 각종 콘텐츠를 체육회와 함께 제작, 보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해 씨가 지난 설 연휴 동안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가족 모임을 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 등 일가족 7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해 씨는 지난달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던 중 A 씨가 설 연휴 기간 자택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긴 채 가족 모임을 가져 일가족 3명이 추가 감염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창녕군 제2차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이 오는 12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창녕군은 당초 신청 기한인 지난달 26일까지 군민 6만여 명 가운데 97%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